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1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론 시간입니다. 실기 하고 오셨죠? 실무부터 하고 이론을 푸시는 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 구성된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있죠. 얘들은 아닙니다요. 답은 3번. 공짜지요. 이 정도는. 자, 그다음. 이거 뭐야? 자,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현금 상품 매출을 이렇게 분개했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원래 이건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냐? 이 매출이 아니죠.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 그럼 원래 대변이 뭐가 됐어야 돼요? 선수금, 즉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적어야 되는데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적은 거죠. 부채로 적을 걸 수익으로 적었으니까 부채가 과소. 그 다음 없어야 될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과대. 없네요. 수익 과대. 그리고 자산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돈 들어온 건 똑같으니까. 결론은 여기 부채 여기 있었구나. 부채 과소. 부채가 안 보였네요. 부채 과대가 아니라 과소. 됐죠? 부채를 수익으로 잘못 계상했다. 3번.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화 표시되는 것만 바르게 묶은 것은 통화대용증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들 공부되셨죠? 자기합수표 들어갑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들어가죠.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기업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현금성 자산 아니지요. 6개월짜리 아니지요. 그럼 두 개네. 기억니은. 그 답이 1번이지요. 기억이 들어가는 걸 일단 찾으면 1, 2번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4번.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자산 총액이 얼마냐. 계정 과목 4개 중에 자산을 찾아라가 아니네. 자산이 하나도 없네. 부채와 자본이 있네요. 자본금, 자본, 예수금, 선수금, 차입금, 부채네. 전부 다 얘들은 부채고 얘는 자본이죠. 그리고 우리 회계의 대원칙,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더라. 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더라. 아이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죠. 부채 플러스 자본. 결론은 이 문제는 다 더하면 자산합계가 되는 거죠. 부채와 자본을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 더했더니 5만 원이구나. 그럼 65, 85, 4번. 그죠? 자산합계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다. 다음 재고자산. 단가, 가격 결정 방법 중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큰 것부터 순서되어라란 것은 그랬죠. 이럴 때 저랑 공부하신 분, 제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보자마자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크기는 선이총후 가나다 순이죠.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선출법의 시옷, 시옷이 먼저 나와야 되고 선이총후니까 2번이겠지요. 그죠? 시옷, 이용, 시읒, 지읒, 비읒, 이읒, 선이총후 가나다 순입니다. 이래도 모르면 그냥 귀밑머리 2개 뽑아야 돼요. 선이총후 모르면 저랑 수업 안 한 거죠. 저한테 수업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공부 안 한 거지. 그럼 곤란합니다. 거래 추정. 선급금 계정이 나와 있고요. 5월 4일, 요거. 이 거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회계적 재능이 좀 있는 분들은 선급금에 5월 4일 차변에 있어. 이거 보자마자, 계약금 줬네. 이게 딱 보여요. 계약금 줬네. 그 1번 끝. 그죠? 아니면, 요걸 분개 뽑아내면, 여기는 막혀 있어. 그럼 앞에 빈자리에다가 사선을 긋고 위에 걸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죠? 그 현금이 나가고 선급금,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답이고, 6월 6일 거는 앞에는 막혀 있으니까 뒤에다 사선을 긋고 위에 걸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의 선급금이 없어지는 거지요. 차변에 있던 선급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그리고 상품이 들어왔네. 상품이 매입됐다. 상품이 도착했다는 얘기죠. 주문한 상품이 도착되어서 인수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차변에 있는 건 계약금 지급한 거, 대변에 있는 건 주문한 상품이 도착된 거.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알아야지요. 근데 완전 생 초보들은 이 분계한 걸 보고 계정에 적혀 있는 전기된 걸 보고 분계나 거래를 추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잘 소화했다면 이 정도 딱 보자마자 나올 겁니다. 그죠? 2번 계약금 받은 거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이잖아요. 선급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됐죠? 그럼 이제 요거 이게 3번이고 계약금 차감 이게 3번. 그다음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액법이지 뭐. 2번 나머지는 이렇게 체감하는 거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소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공부 안 한겨. 기본 강의실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최소한 알아야 될 기본. 이거는 딱 봐도 글씨가 많아. 어려워 보이죠? 근데 회계 2급 치고는 뭐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하지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25년 1월 달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인데 처분손익을 구하면 얼마냐?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마라 말이야 이랬죠. 트럭을 900만 원에 팔았대. 뭘로 받았든 상관없이 팔았대요. 근데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장부 금액은 680이래. 이때 장부 금액은 원래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부 금액이 써 있으면 보자마자 뭐요? 680만 원짜리를 900만 원에 파는 거네. 680을 9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지. 처분이익 220, 처분이익, 이익 220 끝났지요? 끝났고. 근데 원가가 1000인데 장부 금액이 680이다. 그 얘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 원 있었구나. 오히려 장부 금액이 안 써 있고 감가상각 누계가 써 있었다면 장부 금액을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써 있잖아요.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글자만 좀 많이 써 있지 내용은 없어요. 회계 2급 완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의 초보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문제풀이 그리고 지금 이 기출문제를 풀 정도라면 공부한 지 한두 달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근데 공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시오. 그럼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이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론 강의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셨지요? 5번. 회계처리 설명 적절한 거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상품 들어왔고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지 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답이지 뭐. 그죠? 이제 1번은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수령해? 상품을 샀는데 돈도 받아?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난달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지난달에 살 때는 외상이었다는 얘기고 그 돈을 갚았다면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고 지난달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했다 그러면은 그다음 지난달에 상품을 살 때 돈 주고 샀어 안 나와요. 어쨌든 딱 보자마자 상품이 차변에 있으면 상품이 들어왔다 즉 매입했구나. 차변에 있으면 들어온 거죠. 왜 우리 간편분계법 돈이나 우리 간편분계법 기억나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런 거 했었었죠. 그 차변에 딱 상품이 있는 것만 봐도 상품 들어왔구나, 즉 매입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옵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만 짝지어진 것은 자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지요. 대부분의 부채는 유동인데 비유동 이건 1년 이상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건 사장이 퇴임할 때 생기나 기억나세요? 사채. 물론 회계 2급에서는 사채 내용은 안 배우지만 그 다음 장기자 붙은 거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다음 임대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장 퇴임.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으면 공부를 잘 하신 건데 만약에 긴가민가해 그럼 빨리 실기해서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서 비유동부채를 찾으면 되는 거지요. 왼쪽에 계정체계 있잖아요. 계정체계 중에 비유동부채를 클릭하면 뜹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면 실기 강의실로 오세요. 어쨌든 자 그럼 답은 나왔죠. 얘들은 다 유동이고 얘는 비유동 장기부채는 비유동이지만 유동성이 붙은 건 유동부채입니다. 결론 답은 4번이고요. 다시 요 3번으로 돌아와서 원래는 장기차입금 비유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장기차입금 1억, 장기차입금 10억 있었어. 근데 이 장기차입금이 원래는 5년 전에 빌린 건데 5년 전에 장기차입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년 내에 갚아야 돼. 그럴 때는 장기차입금을 없애주고 이때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다가오면 이때 쓰는 말이 저거 유동성 장기부채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원래는 비유동이지만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으로 바꿔주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더라. 주의할 점은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안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다. 기억하시고 통과. 자, 그 다음 여기가 원래 문제에는 여기에 2월 시산표라고 써 있는데 2월 시산표라고 써 있는데 지금 PPT라 좀 잘라버렸어요. 안 들어가서 글자가. 개인 기업이고 2월 시산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부산상점이고 단위가 원이야. 단위가 원인데 그 얘기를 이제 빼버렸죠. 지금 칸이 좁아서. 자, 어쨌든 여기 기초자본금은 40만 원이다.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본 게 무엇이라고요? 기말자본금. 근데 2월 시산표 있고 2월 상품 선급보험료 미수이자 자본금 써 있어. 물어본 게 무엇이라고요? 기말자본금. 기말자본금 얼마지요? 볼 것도 없이 그냥 50만 원 그냥 끝. 어디 갔니? 3번. 50만 원 이게 기말자본금이에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생기초에 2월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율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 작성한 거잖아요. 우리 생기초 할 때 결산 정리해서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결산 후에 마감할 때 수익과 비용은 손익,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 손익 계정의 대체. 수익과 비용을 손익 계정에 대체해서 만약에 이익이 나왔다고 치면 수익이 많은 거죠. 그럼 이만큼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잖아요. 뭔 소린가 모르면 생기초 강의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자본금에 기초자본금이 있고 요거 당 손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했으니까 자본금 대변에 상대과목 손익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나머지 기말자본이 되는 거지요. 이 문제로 따지면 기초자본이 40만 원이었고 기말자본이 50만 원이란 얘기는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었다 이 소리나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건 기말자본이다. 2월 시산표라는 말 자체가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율로 마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바로 기말자본입니다. 그리고 상품 얘는 뭐냐? 기말상품이지. 이게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기말상품. 그래서 2월 시산표에 나와 있는 자체가 기말자본이다. 그래서 이건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자마자 얼마.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가 바로 단기 순이익이다. 이것까지 알면 훌륭하죠. 생기초.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답이. 근데 이 부분도 만약에 기초, 마감하는 분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 문제도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려워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업만 잘 들었으면 이거 공짜로 나와야 돼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랍니다. 기초자본, 판관비, 매출총이 기말자본, 얼라리. 기말자본, 기초자본도 있고 판관비랑 매출총이익도 있고 어쩌란 얘긴지? 근데 어퍼치나 매치나 결론은 똑같네.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가 뭐였어요? 조금 아까 방금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도 당기순이익 16만 원. 또는 매출총이익이 보이죠.
원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원래는 영업이익이죠. 더 이상 없으면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이 25만 원이고 판관비가 11만 원이래. 판관비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4만 원인가?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건 없네. 그리고 마지막에 순이익인데 이걸 보고는 못 구하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 자료상으로만 보면 수익 비용이 다른 건 없으니까 다 못 구하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순이익이니까 이걸로 구해야지 뭐. 그럼 답은 16이죠 뭐. 수익과 비용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도 없고 여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런 게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자, 자료가 부족한데 아마도 여기에서 이의 신청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제가 확정 답안이 나오기 전에 강의 촬영하는 거라 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가 순이익이다. 결국은 11번과 12번이 같은 문제나 마찬가지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던 거 12번 할 때 말씀드린 거 결산 때 손익, 집합손익 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이 아닌 거. 집합손익, 손익으로 대체하는 건 어떤 것들이랬어요?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으로 대체한다. 근데 이건 자산이죠. 자산부채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하지요. 차기 2월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 그지요? 자, 14번. 삐리리 가로채우기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삐리리는 제품이나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하는 순간 끝났네.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한다. 자, 원래 수익에는 매출수익, 수익에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이 있고 영업의 수익이 있고 그랬지요. 그죠? 그 다음 비용에는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외 비용. 그리고 개인 기업은 소득세, 법인 기업은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영업비용에는 매출원가와 지금 이거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긴 뭐요? 그게 바로 판관비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 거지요. 이것도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음. 마지막이네. 다음 거래 중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옳은 것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 1번.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30만 원 설정하였다.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분개가 떠오른다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 어쨌든 중요한 건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순이익은 감소. 답이죠? 답 나왔고요. 대량 구매로 인해서 할인받았으면 상품 매입액이 줄어들죠. 매입액이 줄어들면 상품 매입원가, 즉 매출원가가 줄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되고요. 처분이익 발생하는 거 수익, 이익 증가되고요. 1,000원짜리 기계를 화재로 인해서 보상금을 30만 원 받았대. 뭐요? 1,000원짜리 기계가 뭔데 1,000원이지? 어쨌든 1,000원짜리 기계가 소실됐는데 보험금을 받았대.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하죠. 수익 발생하니까 이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이 증가되고요. 1번만 비용이 발생해서 이익이 감소합니다. 어때요? 자, 이만하면 할만하겠죠? 뭐 이 정도는 만만하다. 뭐 예의상 한두 개는 틀릴 수도 있어도 실수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맞는다. 이런 자신감 갖도록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거 푸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전산회계 2급치고 이 정도는 쉽다 해야지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아셨죠? 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시고, 합격하시면 합격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1급으로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 이래서 119회 회계 2급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